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제가 있는 이 이탈리아는 10월 1일 오후 5시 30분입니다. 한국에서는 10월 2일로 넘어간 새벽으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지중해 연안 여행을 하고 있는데 한국 사정은 실시간으로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1일이 대한민국 국군 창군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역사적인 날이었지만은 그 행사를 축소해가지고 밤에 용산 정전기념관에서 하고 반드시 있어야 할 시가행진 사열이 없었던 것은 문재인 정권이 우리 대한민국과 국군에 대한 생각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건국의 초석, 호국의 간성, 근대화의 기관차, 민주화의 울타리 역할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원동력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을 거쳐간 많은 젊은이들이 조직생활, 충성심, 자유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바로 조국 근대화, 경제발전 그리고 민주화의 대장정에 참여해가지고 우리 국군이 진정한 국민을 만들어내고 이런 자유와 번영의 엔진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70주년을 맞아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사를 했는데 그것을 읽어본 저의 마음은 참 허전합니다. 성의가 없는 연설이었습니다. 역사성이 없는 연설이었습니다. 애국심이 느껴지지 않는 연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북녘 땅 돌아오지 못한 국군 포로 6만 명을 포함해서 약 30만 명의 국군 장병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없고 동시에 미군 유엔군 약 6만 명이 목숨을 바친 그분들에 대한 성의 있는 감사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연설이었습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할 말이 빠진 평화, 평화, 평화. 왜 이 연설을 듣고 있으면 국군 총사령관의 연설을 들었을 국군 장병들은 왜 내가 군복을 입고 총을 쥐고 누구를 향해 총불을 겨누어야 하는지를 모르고 알더라도 희미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적과 동지를 분명히 가르고 공산주의는 악이다. 김정은은 민족 반역자다. 헌법 제4조에 의해서 북한 노동당 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하고 자유통일하는 것이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국군의 사명이라는 이야기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의지가 대한민국의 국가 이념이 반영되지 않는 건군 70주년 기념사였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70년 우리 영토와 주권을 단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지켜냈습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모든 국민과 함께 국군의 나이 70주년을 축하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 서 있습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기억하라는 경고가 이 광장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전쟁의 참혹함을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평화가 더욱 절실합니다. 우리 국군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평화를 위해 단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 지금 평화 세 번 나왔습니다. 그런 평화보다는 자유가 먼저 나와야죠. 우리 국군은 자유를 지켜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유를 지켜내니까 자연스럽게 평화가 오고 번영이 온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낸 평화는 정의로운 평화입니다. 자유가 있는 평화입니다.
공동묘지의 평화가 아닙니다. 그런데 평화만 계속 이야기를 하면은 이것을 듣는 국군 장병들 마음속에 적과 악을 응징하겠다는 투쟁심이 생기겠습니까? 우리 조국 수호에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들이 있었기에 오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퇴역 장병과 군 원로, 유엔 참전 용사들이 전쟁을 기억하며 평화의 시대를 열어낸 주역들입니다.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애매모호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에 누구와 싸웠는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죠. 남침한 김일성 집단과 그 김일성을 후원한 스탈린, 모택동의 공산주의자들을 1대3으로 막았으며 유엔군의 도움을 받아서 대한민국을 지켜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면 김일성의 남침에 대한 언급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우리 군이 김일성 집단과 공산주의를 상대로 싸워가지고 자유를 지키고 있다는 이 반공에 대한 언급 또한 한 번도 없습니다. 자유와 반공을 빼면은 대한민국 국군의 존재 가치를 어디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끝내고 평화의 시대를 이야기할 수 있어 아주 가슴이 벅찹니다. 또 평화가 나왔습니다. 다시 평화의 시대를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시대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자유 통일의 문을 열겠다고 해야 합니다. 평화, 정의조롭지 못한 평화는 굴종입니다. 자유가 없는 평화는 공동묘지의 평화, 바로 북한식 평화입니다. 지난 9월 19일 평양 공동선언에서 나와 김정은 위원장은 남과 북의 전쟁 종식과 한반도 평화를 천명했습니다. 15만 평양 시민들 앞에서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한반도 평화의 한반도를 약속했습니다. 이 적진에서 적장수와 함께 동원된 평양 시민들 앞에서 한 약속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지켜진다고 봅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 국군 장병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은 북한군을 주적으로 보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북한군을 주적으로 보지 말고 앞으로 친구처럼 지내자. 국군 통수권자를 따라갈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평양 시민들 앞에서 남쪽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잖아요. 또 여기서도 나오는데 핵 위협도 없는 한반도, 핵무기도 없는 한반도는 한미동맹 해체 아닙니까? 해체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핵 위협도 없는 한반도는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해구산 철거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왜 북한의 용어를 여기서 되풀이하고 있습니까?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북한 정권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야죠.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한국은 핵이 없는데 왜 한국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핵무기 없는 한반도, 핵이 없는 한반도를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핵으로 북한을 위협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피와 식별 능력을 마비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군인들 앞에 하는 것은. 그러나 단번에 평화가 오지는 않습니다. 평화는 우리의 힘이 바탕이 될 때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너무나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공허한 이야기죠. 이제 우리 군이 한반도 평화의 맨 앞자리에 서야 할 때입니다. 군대가 왜 평화의 맨 앞자리에 서야 됩니까? 군대는 전투 서열의 맨 앞자리에 서야죠. 군대는 싸우는 조직이지 평화를 만들어내는 조직이 아닙니다. 평화가 위협당할 때 사나운 얼굴로 목숨을 바치면서 적을 경멸해야 되고, 더구나 상대가 반인류 범죄 집단이고 민족 반역 집단이고 전쟁 범죄자인 북한군과 싸워야 평화도 지키고 자유도 지킬 수 있는데 군대가 평화의 맨 앞자리에 서면 됩니까? 군대는 평화의 맨 뒷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뒤에서 물끄러미 지켜보면서 누가 평화를 해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지. 평화의 맨 앞자리에 군대가 서면은 군대가 평화군대가 돼야 됩니까? 우리는 불과 반세기 만에 전투기와 전차를 만들고 3,000톤급 전략 잠수함까지 갖췄습니다. 국방력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뤘습니다. 지금은 강력한 국방개혁을 통해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그런 방위산업 능력을 누가 발전시켰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중화공업 건설과 자주국방 건설 덕분 아닙니까?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한테 감사해야죠. 박정희라는 이름을 거명하기 싫으면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 선배 세대 그리고 선배 군 원로 백선엽 장군 정도의 이름은 불렀어야죠. 나는 우리 군의 저력을 믿습니다. 우리 군은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것이며 우리의 땅, 하늘, 바다에서 우리의 주도하에 작전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낼 것입니다. 지금 남북한 군사 합의에 의해서 우리의 땅, 하늘, 바다가 위험하게 되었고 특히 수도권에서 해전국가가 아닌데도 수도권 상공에 비행금지 구역을 만들어 가지고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묻고 NLL을 사실상 NLL에 구멍을 내고 육해공으로 군대를 약화시키고 서울 그리고 수도권 시민들을 위험하게 만들어 놓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믿음직한 군대가 반드시 평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이 이야기는 공허하게 들립니다. 공허하게 들립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군대가 가장 강한 군대이며 강한 군을 만드는 핵심은 장병들입니다. 이거 아닙니다. 강한 군대를 만드는 핵심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의 뚜렷한 역사관, 군대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공산주의에 대한 증오심, 적에 대한 적개심이 있어야 군대가 싸울 수가 있습니다. 최고사령관의 이념, 최고사령관의 역사관, 최고사령관이 국군과 국가를, 조국을 오히려 미워하고 김정은과 연인 사이, 친구 사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 군 장교들이 잘 알고 있는데 국민과 함께하는 군대가 가장 군대라는 말이 먹혀들까요? 이제 우리 군은 국민의 딸과 아들을 귀하게 여기는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전력에서도 최고가 되어야 하며 민주주의에서도 최고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 군대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합니까? 군대가 민주주의에서도 최고가 되어야 하다니요. 군대에 어떻게 민주주의가 통합니까? 그럼 병장하고 대위가 맞먹습니까? 사법부 민주화를 이야기하더니 군대 민주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스포츠도 민주화할 수가 있습니까? 공정한 군대, 소통하는 군대로 복무 환경을 개선하고 군 생활이 사회 단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군 복무기간에 따른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이것은 군 포퓰리즘입니다. 군대를 포퓰리즘 대상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군대는 특수한 조직입니다. 전장에 나가서 목숨을 바치라는 명령을 국가가 내리면 가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그런 군대를 만들려면은 왜 싸우느냐?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내 이름은 이 조국과 함께 영원할 것이다. 내가 죽음으로써 우리 가족, 우리 직장, 우리 나라가 산다. 또 그것을 조국이 절대로 잊지 않는다. 이런 믿음을 심어줘야 싸울 수 있는 것이죠. 편하게 살도록, 군대 생활을 편하게 하도록 하는데 대통령이 나설 필요까지 있습니까?
더구나 건군 70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평화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명예로운 군인의 길이 한반도의 새 역사를 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조국 수호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했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국민을 지켜낼 것입니다. 나는 우리 장병들에게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있으며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자유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자유라는 말이. 방공이란 말도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평화 이야기하고 군대가 민주화에 앞장서라고 했습니다. 공허한 연설인데 여기 독소 조항도 들어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어려운 사정을 잘 보여주는 연설이었습니다. 유감 천만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군은 정권은 유한하지만 국군은 조국이 쓰러지지 않는 한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 국군은 건국의 초석, 호국의 간성, 근대화의 기관차, 민주화의 울타리 역할을 하면서 헌법 제4조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통해서 북한 노동당 정권을 해체하고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만들기 위해서 북한 지역까지 자유 통일해야 하는, 그것을 무력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위대한 일을 했고 더 어려운 일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들의 자부심, 선배 군인, 선배 세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군의 명예에 스스로 침을 뱉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